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남성 호르몬의 영문이고 메일 섹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고환이나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생성이 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성장기에 있을 때는 뭐 2차 성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능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은 뭐 임신과 관련된 정자 생성이라든지 성 기능, 뭐 골밀도, 근육량, 뭐 이런 또 삶의 질적인 측면에 많이 관여를 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갱년기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남자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남성 호르몬은 10대 후반, 20대 초에 피크를 정점을 이뤘다가 이후 30, 40세 되면서 매년 1에서 3% 정도씩 감소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남성 호르몬은 그 하루 중에 일종 변화가 커서 뭐 오전에 재면 좀 높은 편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뭐 음주 상태, 뭐 피로도,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네.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의 변화거든요. 그 빨간색 선이 이제 토탈 테스토스테론이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20대쯤에 피크했다가 서서히 떨어진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그래서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. 무슨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네, 신동엽 씨는 뭐 9.7점대 7점대 나오고 김정국 씨는 네. 9점대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. 네. 그 국내 의료진에서 아산병원 의료진이었나요? 그래서 그 한국 남성들 평균치를 중앙값을 보면은 그 중앙값은 40대 때부터 한 4.4, 4.3, 4.2, 3.9 연령별로 네.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아주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. 네. 그리고 3점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남성 호르몬이 높다고 해서 그거에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뭐 발기력도 좋고 더 활력 있고 이런 것도 그것도 아니고요. 아니고요. 그냥 정상 레벨로 알려져 있는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수치가 그리고 어떤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 같은 연령대에서도 어떤 분들은 좀 낮고 네. 뭐 물론 일중 변화나 스트레스에 관해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뭐 비만도, 혈압, 당뇨 뭐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이런 어떤 성인병들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어떤 가운데는 어떤 약제들 네. 여기 뭐 수면장애, 스트레스, 뭐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, 오래 앉아 있는 분들, 흡연, 음주 이런 것들이 상관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그 남성 호르몬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뭐 무슨 약이 좋은가요?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저는 늘 원시인처럼 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. 또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현대 도시인들처럼 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활동을 잘 못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늦게 퇴근을 한 다음에 피곤하니까 어떤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도외시되면서 그냥 피곤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면서 그냥 또 주무셔버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일단 근육 운동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 증가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성관계를 많이 하고 성적으로 흥분을 많이 하면 증가할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현대 도시 남성들에게는 조금 결핍될 우려가 큰데 하여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야기 이렇게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 성관계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씀을 또 드릴 제일 수밖에 어려운 없죠. 얘기죠. 말하기는 쉽지만 참고는 해주셔야 되겠죠. 알고서 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